서울고등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로 재수감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역병이 창궐해서 민심이 흉흉합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을 틈타서 우리 각하가, 이명박 각하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지 6일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탈옥한 건 아닙니다. 석방했습니다. 정말 우리 각하는 위대하십니다. 징역 15년, 뇌물을 받아서 징역 15년을 먹고요. 그 다음에 뇌물 액수가 추가돼서 징역 17년을 받은 그런 대통령 드뭅니다. 그런데 그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어요. 그런데 판사가 땅땅 두드리고 나갔다가 판결을 했다가 6일 있다가 다시 풀어줘.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이렇게 따뜻한 판결을 내리는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이런 선례도 없었고요. 이런 판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20년 판사한 사람 이건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학설이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판례는 없었다. 학설이 있었을 뿐이다. 근데 그 좁은 틈을 이명박 각하는 뚫어냅니다. 물론 정준영 부정판사에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있었겠죠. 왜 이명박 대통령한테만 따뜻해야 됩니까? 왜 법이 만인한테는 그렇게 공정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하는 위대합니다. 정준영 판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평생 어떻게 사시려고. 네. 아무튼 속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각하의 위대함. 끝나도 뒤집어버리는 그 처절한 노력, 치열함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이명박 각하한테도 오늘도 배우겠습니다.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충무로를 아닙니다. 아카데미에 내놔도 손색 없는 연기를 보여주시는 우리 황병국 감독님, 그리고 오스카 시상식 취재를 그냥 헐리우드 호텔방에서 끝내버리는 정말 영화계의 민한 기자, 시내21의 김성훈 기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계셨어요? 네. 지난번에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방송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레전드 방송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네네. 가끔 녹음했다가 그때 그 라디오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런 분 많습니다. 황병국 감독님 특별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시카 외동딸님, 오늘은 감독님 화나게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동주 아빠님도 오늘은 너무 곤란한 질문 하지 마세요. 감독님 버럭 화내십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메리카노 강님은 기자 양반 호텔 취재로 시내 21 좀 팔려슈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판했어요. 완판했습니다. 네. 네. 그럼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늘은 좀 보따리를 풀 수 있기를 빕니다. 자, 저희가 준비해놓은 영상이 아니죠. 그 녹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Previously on Prison Break.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을 어떻게 했냐고. 자, 네. 직접 봤습니다. 아니 거기 안 갔어요? LA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호텔방에서 봤어? 턱시도 뺏어 입고 이렇게 가야죠. 디프리는 기자들한테는 공개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런 게 뭐야? 처음이잖아. 그냥 갔었어야지. 가기 전에 주진우 선배한테 좀 얘기를 좀 듣고 갈 걸 그랬네요. 그렇지. 아니. 감독님? 더 이상 또 뭘 얘기를 해도 안 푸시네. 이러면 못 가요. 내일 방어 먹으면 제가 지금 그 라디오가 처음이라서 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불렀어요? 아니 전화 왔길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왜 불렀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어요 지금. 지난번 아카데미 특집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 나 진짜 부끄럽네요. 네. 저는 저는 민망합니다. 방송하다가 울었어요 옆에서. 너무 감독님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순한 양처럼 계시다. 인격자시거든요. 또 지식인이세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공부를 오래 하셔가지고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한번 터지셨어요. 반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끔 이거 녹음해놨다가 가끔 들으세요. 그러면은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감독님, 네. 아카데미 감독님, 아카데미 얘기해 주신다고. 아카데미는 뭐 다 지나갔잖아 지금요. 그렇죠. 트럼프 트럼프 얘기하기로 대통령이 또 최근에 아카데미 끝난 뒤에 네. 뒤늦게 또 뒷북을 쳤죠. 아니 봉준호 감독이나 기생충에 대해서 조금 불만 어린 비판을 했죠. 왜 아카데미가 기생충에 작품상을 주냐? 네. 그랬더니 네. 그 기생충 북미 지역에 배급한 배급사인 네온이 네. 트위터에 뭐라고 화답을 했냐면 이해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는 읽을 수 없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풍자를 이제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건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생충 흥행에 도움이 되겠죠. 영화 흥행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 얘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오늘 좀 석방 같은 그런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써오면 감독님이 그러면 저거는 저 투자사에서 까이죠 그냥. 왜 까입니까? 이게 무슨 개연성이 없으니까. 개연성이 없으니까. 예. 왜냐하면 들어갔는데 어떻게 다시 석방이 되려? 그렇죠. 이건 네.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래도 조금 한치의 틈이 있으면 이렇게 법을 이렇게 약간 이용하는 그런 게 의외의 반전이 영화의 또 핵심 요소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아까 주 기자님 얘기하신 대로 무슨 그 검사나 판사도 모를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모름으로 어떻게 그 법 조항은 있었던 거예요? 나오는 법 조항은? 법조항이 아니라 법에는 애매하게 돼 있고 학설에 그러니까 법으로 아니고 판례라고 아니라 어떤 법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했는데 1심 아까 말했듯이 1심 판결한 판사가 판결을 끝내면 그 다음에는 2심 판사가 맡아서 하고 2심 판사가 끝나면 대법원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네. 이건 2심 판사가 판결을 한 후 6일 있다가 자기가 그 보석을 취소해놓고 법정 구속해놓고 다시 풀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걸 투자사에 가지고 가면 네. 투자사 임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게 반전도 어느 정도 리얼리티가 있어야 그렇죠. 개연성이 효과적인데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감독님 황병국 감독님 이렇게 사회성 짙은 영화도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이거 국민들한테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렇게 제작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많은 호응을 받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또 불러가지고 이상한 질문만 하시고.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잖아. 아니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 가까이 얘기를 하실 줄 몰랐어요. 그렇죠. 저희를 아니 보고. 저희가 저번 주에 영화계 소식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영화계 소식이에요. 저번 주에 방송 끝나고 갈 때 다음 주는 그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해가지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왔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이 나갔다고 그 얘기를 또 우리 보고 하라고 하니까. 아니 근데 감독님 영화가 시의성이 중요하잖아요. 어느 때 개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흥행하고 참패하고 이렇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미 네. 영화라는 거는 네.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준비해도 개봉하려면 최소한 2년 3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네. 이런 영화적 상황을 영화 감독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고 있는 저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해. 그래서 말이 안 깜짝 되지. 놀랐어요. 아까 전에 그 얘기 듣고. 네,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이걸- 지금 시국이 얼마나 뒤숭숭해요. 지금 열병이나 가지고 국가가 네. 사람들 막 이렇게 말이야 이런 상황에 갑자기 나오니까 좀 황당했어요. 좀 네네. 깜짝 놀랐어. 이명박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저 지금은 당장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명박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할 수는 없어요. 주인공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악당이면 악당이지 주인공으로 할 수는 없죠. 악당인데 묘한 매력을 가진 악당들 있잖아요. 매력이 갱스터 없잖아요. 뮤비에 한국 영화는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저런 캐릭터 없어요. 예. 한국 영화는 아직까지 관객들이 자기가 감정이입을 해야 되니까 네. 주인공에게 네.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된다. 잘 안 되지 않을까? 황명국 감독님한테 이거는 영화적인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인데요. 자, 만약에 이명박 영화를 만들어 예. 그러면 이명박을 어떤 배우를 이명박으로 캐스팅하겠습니까? 이건 영화적인 질문이잖아.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번에 그 남산의 부장들 보니까 네. 이성민 배우분이 네. 연기 박통. 잘하시더라고요. 박통으로. 네. 그분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 김성훈 기자는요? 이명박 대통령 그 배우들이 하려고 할까요? 네? 그래도 돈 많이 주면 하지. 악역도. 아니 배우들이 좀 그래도 악역이라도 매력을 느껴야 내가 악역이라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네. 그 박통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이명박 그렇죠. 대통령은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기도 하네요. 생각해 보니. 너무 매력이 없어요. 난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력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어떤 매력이 있죠? 아니 저는 보면 볼수록 와 이분이 대단하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되게 치열하세요. 되게 열심히 해. 뭐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뭐 반전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 있잖아요. 돈에 대한 순수한 열정. 그런 걸 보면 와 이분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저는 많이 들어요. 매력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마스크가 결정적으로 네. 호감이 안 가요.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바람의 향기님 두 분 지금 고문당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동주 아빠님 감독님 밧줄 끊길 질문만 하시네요. 이렇게 하고 프롬 에이브릴님 그러니까 왜 하필 오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4430님은 배칠수를 배우로 쓰시면 됩니다. 감독님은 울지 마시라고 합니다. 감독님 네. 저기 그 아카데미 어워드 이후에 네. 봉준호 감독 수상 이후에 영화계에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동기부여되고 그렇죠. 나도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그 김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포스터 봉준호법이라고 지금 그 영화계에서 지금 그 하고 있잖아요. 포스터 봉준호법이라고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아시죠? 그렇죠. 그 대기업 수직결화를 이제 법 제도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영화계가 요구를 했고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각종 SNS에서 영화인들이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1,000명 넘었 1,600명인가 지금 그렇죠. 넘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저기 김성훈 기자. 네. 할리우드 취재 가서 네. 그 오스카 시상식 취재 가서 조금 안 푼 얘기 있어요. 좀 재미난 가십들 다 썼습니까? 썼어도 지금 저희가 모르는 만한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기자들은 취재 뒷얘기 이렇게 푸는 게 생명이야. 그때 너무 안 푸니까 내가 계속 밀어붙인 거지. 그렇게 시내 21에 쓴다고 그렇게 광고만 하고 그냥 가는 거 어디 있어? 그래서 저희가 그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를 그 기생충 스페셜 에디션 완판했던 책에 네. 실었는데요. 네. 사실 LA에서 뭔가 뒷이야기가 있다기보다 네. 기자들이 사실 그 완판한 책을 2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007 작전처럼. 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을 완성도 있게 깊이 있게 준비했네요, 그냥. 그렇죠. 그 주진우 기자가 시사인 때 취재했던 것처럼 저희도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봉준호 감독을 잡아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게 LA 가서는 절대 인터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상식이 끝나면 봉준호 감독을
잡기 위한 여러 뭐 파티나 행사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LA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레이스를 북미 지역에서 돌다가 오스카 시상식 직전에 유럽의 한 나라로 잠깐 날아갔다 오셨어요. 그 나라가 네덜란드 로테르담 영화제였는데 그때 저희 이제 김혜리 기자가 로테르담에서 봉준호 감독을 접선을 해가지고 인터뷰에서 단독 인터뷰를 한 거죠. 아니, 김성훈 기자도 그 시상식 다음에 만났잖아요. 저도 만났는데 네. 그거는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많지 않아도 거기서 몇 마디 해야지. 했죠. 그 네, 그렇죠. 봉준호 감독한테 네. 뭐라고 질문했냐면 수상 소감으로 감독상과 각복상을 연달아 수상했을 때 술을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 왜 이제 굉장히 그 전까지 주옥 같은 말들을 소감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술을 드시겠다고 하셨냐라고 여쭤봤더니 봉 감독님이 수상 소감이 다 바닥이 났다고 그래서 결국 술 이야기까지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봉 감독은 수상 소감도 다 준비해놓고 얘기하는군요. 설마 그랬겠어요? 그래요? 네. 그렇지 않고요. 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봉 감독님이 하신 얘기가 처음에 호명이 되는 순간에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봉준호 감독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첫 문장만 생각을 하고 올라가신대요. 그래서 무대에 서면 첫 문장을 하면 그 유명한 샤론체 통역가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통역을 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즉석에서 생각을 해서 얘기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황 감독님은 영화 할 때나 이렇게 시상식이나 이런 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준비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도 준비 안 하죠. 그래요? 네. 즉흥적으로? 네. 맡기고? 준비할 수 없죠. 그거는. 배우들이 준비 안 해오면은 감독님 혼내죠. 근데 배우한테 왜? 혼을 내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배우라는 분들은 되게 예민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앞에서 화를 내는 순간 배우들은 연기를 더 못하게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감독님 옛날에 많이 혼내셨다잖아요. 그때는 제가 감독이 아닐 때, 아, 조감독일 때, 조감독일 때까지는 네, 혼내고 네. 감독 되고서는 제가 조감독이니까 배우들을 혼내면은 감독님이 아 왜 그래 왜 그래 달래지. 달래주면은 이제 그 배우는 이제 감독한테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악역을 그쵸, 악역. 인격자인데요, 한 감독님은. 황 감독님이 이제 연출부 시절, 조감독 시절 때 그 연출부 굉장히 엄격하고 하기로 유명했었어요. 중국에서. 네. 김성수 감독님의 어떤 연출부들이 굉장히 기강도 바로 잡히고 엄격하기로 유명했죠. 네, 네. 네. 되게 힘들었었죠. 그렇죠. 네. 감독님, 이명박 그 영화는 진짜 생각 없으세요? 왜 자꾸 그런 질문 자꾸 하세요? 아니, 생각 없냐고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래요? 네. 아, 이명박 대통령 있으면 좀 대립하는 이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주기자. 주진우, 이명박 딱 이러면 되겠네. 근데 왜 감독님은 제 영화 이렇게 시나리오 많이 쓰고 잘 써놓고 가다가 왜 섰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 때문이잖아요. 네. 네. 그때 주 기자를 조 기자라고 이렇게만 바꾸기만 했어도 만들 수 있었는데 김 기자도 있는데 김 기자도 있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해보고 그런 생각은 안 해서요? 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생각이 없네요. 노래 들을게요. 노래. MB여서 뮤직박스 이런 노래 들자는 분도 있습니다. 머라이 캐리. 근데 저는 이 노래로 다른 노래로 골랐습니다. 요요미의 이 오빠 뭐야라는 노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생각하면 참 이분 뭐지 이렇게 맨날 생각하는데 참 이 오빠 뭐야? 이명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보석을 청구하면서 전직 대통령인 만큼 도주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도주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으니까 보석으로 내달라. 그렇게 이 논리대로만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병원에 네. 있으니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감옥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경호원이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계십니다.
이 오빠는 바로 나오십니다. 역시 각하는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세요. 황병국 감독님 네. 달리기 빠르세요?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운동 잘하세요? 뭐 그냥 보통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리면 우리 정준영 판사의 논리면 그런 논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감독님은 최대 대사가 오늘은 흠이랍니다. 천재소녀다님, 김 기자님, 그래서 브래드 핏 봤어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어? 가서 누구 봤어? 기생충 팀 보고 네. 그게 다죠. 아니 저는 저기 LA 취재 갔을 때 숀 펜이 어떤 그 아가씨하고 연애하고 작업하는 거 봤어요. 내 옆자리에서 키스하고 막 만지고 그런 거. 역시 숀 펜 잘한다. 나 그리고 이렇게 드립 치는데 와 역시 숀 펜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보.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진다가 지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더듬었습니다. 그런 거 봤는데 아무튼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뭘 멀리서 봤어요. 그 할리우드 스타들이 멀리서는 봤어요? 레드카펫 입장하는 걸 멀리서 봤습니다. 멀리서 보긴 했네. 네. 그렇죠. 네. 1호님 드디어 블랙리스트 얘기 나왔는데 노래를 바로 들었다고 오늘은 또 못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블랙리스트가 영화계에 끼치는 영향이 컸죠. 아주 컸죠. 뭐 실례로 이제 제 예를 든다면은 네. 제가 그때 그 시사활극 주기자라는 책을 판권을 사가지고 예. 영화를 시나리오를 작업을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로 했잖아요. 네. 주기자는 그때 자주 뵙고. 네. 근데 투자자에서 블랙리스트라고 특히 그 여기 주진우라는 사람도 블랙리스트였고 그거 제작하는 차승재 대표님도 블랙리스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가 안 된 거예요. 예. 근데 투자사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주기자라는 이름을 김 기자나 뭐 남 기자나 소기자. 네, 백 소기자 기자. 네, 바꿨다면은 투자가 됐죠. 네. 그때 하려고 하는 배우도 있었으니까. 네. 네. 사실 주기자뿐만 아니라 그거를 제가 한 4년이었어요. 아, 4년을 그 주기자라는 프로젝트로 4년을 그렇죠. 예, 4년을 그냥 그렇게 날린 거죠, 그냥. 그렇죠. 그 열정과 그 노력과 그 시간 이건 좀 뭘로 보상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4년이 걸렸는데 그게 엎어지고 나서 바로 다음 영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마음이 완전히 다운되잖아요. 지쳤으니까. 그런 예가 좀 많았죠, 영화계. 많았어요. 그 주기자뿐만 아니라 그 봉준호 감독 포함해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도 박찬욱 감독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모태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김지훈 감독의 밀정이라든가 뭐 굉장히 상업 영화들 중에서도 감독님들이 뭐 과거에 민노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투자를 하지 못하게 했죠. 네. 더군다나 가장 그 확연하게 나오는 게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가 네. 그게 그 이명박 정부 때 깐느에서 각본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각본상을 받은 시나리오를 갖고 네. 영진에서 0점을 줬어요. 0점을 줬어요. 아이고. 그래서 돈을 못 받고 다른 네. 데서 돈을 받아서 이제 물론 나중엔 제작을 하셨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거는. 정말 좀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네. 그때 그게 그 예술가들을 굉장히 위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위축이라기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거예요. 예전에도 블랙리스트 비슷한 게 있었어. 70년, 80년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중앙정보부 그때는 데려가가지고 패만 돼. 네. 근데 지금은 이명박 박근혜 때는 뭘 했냐면은 사람을 굶겼어. 그렇죠. 밥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들이 자기가 써야 하는 이야기에 자기 검열을 하는 하게 거예요. 돼요. 네.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영화인들은 다 빨갱이야. 영화인들은 좌파가 많아. 그래서 영화는 없어져도 돼. 막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도 계속해서
태클만 걸었잖아요. 맞아요. 위축시키고 광주 비엔날레도 망가뜨리고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두 그 문화 예술 축제를 그렇게 또 망가뜨린 게 또 이명박 정부였어요. 다 이명박이었어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걸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방금 주디께서 말씀하신 그 좌파 예술인들을 굶겨야 한다. 반대로 우파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특혜를 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처음으로 문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체부나 영진이에 하달을 한 거죠. 아, 그렇네요. 근데 뭐 좌파 우파 잘 모르겠고 네. 원래 영화하는 사람 특히 영화라든지 예술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삐딱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삐딱 안 하면 예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뭐 좌파고 우파고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냥 근데 자 블랙리스트 보통 이제 그 감독님들이 되게 고생하시는데 그때 이제 국뽕 이렇게 그래서 정권에게 약간 도움이 될 만한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흥행하고 돈 벌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런 있었죠. 감독들 있잖아요. 지금도 있었죠. 머릿속에 딱 떠올리잖아. 그 감독님들 만나면 블랙리스트 감독님하고 화이트리스트 감독하고 사이가 어떤가요? 더버기님이 질문하셨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요. 만난 적이 없어요? 네. 영화인들은 다 모이잖아요. 디프리에서. 근데 모이는데 그분들은 안 오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안 오고 뵌 적이 네. 없어요. 또 그런 자리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못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네, 그렇죠. 감독님, 우리 황병국 감독님은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영화를 못 만들고 저 때문에 또 제 영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또 영화를 못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전직은 아닌데 간혹 이렇게 영화에 이렇게 참여합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감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김성수 감독의 감기. 극작이죠. 그 감기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가 막히게 지금 상황을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네. 흡사하죠. 네. 그 감기에서 황병국 감독님의 메소드 연기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보고 여기 들어가라고? 아 이럴 거면 처음부터 집에는 텐트 가져라고 하든가. 응? 그냥 막대를 싣고 와서 막 수전하면 우리 막 들어가나? 응? 아니 생수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아니 우리가 개돼지야 뭐야? 응? 개돼지야 뭐야? 그때 저기에서 나 강남에서 왔어 막 그러시지 않았나요? 저 분당. 분당에서 왔어. 네, 네. 분당에서 이제 치킨 가게 사장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때 저렇게 딱 연기하면 김성수 감독님 뭐라고 합니까? 전화를 제가 엔젤 좀 많이 냈습니다. 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김성수 감독님이 황 감독님 사수시죠. 왜 사수인데 그 분량을 너무 많이 주셨더라고. 한 번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여러 번 나오더라고. 조연이었어요. 팔이 안으로 네. 굽은 거죠. NG 내셨어요? 네, 엔젤 좀 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뭘 지적하시던가요? 아니 초반에 할 때 좀 대사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밤에 찍었는데 네. 제가 대사를 조금 잊어먹어가지고 그래. 예, 엔젤을 많이 냈습니다. 감독님 그 난처한 그 표정을 제가 네. 감독님, 황병국 감독님 만든 영화가 많으세요? 출연한 영화가 많으세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 있습니다. 출연한 영화가 많습니다. 훨씬 많죠. 네. 네. 우리 감독님이 빨리 메가폰을 잡고 다시 영화를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영화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네. 어떤 영화 준비하고 있어요? 이명박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안 됩니다. 자꾸 아니, 왜 안 돼? 그거는 아니 이보다 영화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나중에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니 근데 저는 그때 그 제가 그 주진우 주기자 준비할 때 저는 다 아니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주 기자님 그때 영장 실질 심사 받을 때 네. 구속될 뻔했죠. 네, 박근혜 정부 그때 네. 그 서울지법 앞에서 그 네. 커피숍에서 만났잖아요. 네. 만나가지고 있는데 예전이랑 좀 다른 얼굴 표정이 조금 달랐어요. 그날 네. 달랐고 그날 뭐 다른 분들 뭐 정봉주 씨나 뭐 다른 분들 오셨는데 그때 주 기자님이 혹시나 몰라서 네. 어제 아들 학교 네. 갔다. 네.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인사드리고 네. 그렇게 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주 기자님이 그 중앙지법을 뚝뚝뚝 걸어가는 뒤로 갔어요. 근데 걸어가는 그 뒷모습으로 계속 쫙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뭐란 얘기는 못 하겠고. 근데 마침 그 중앙지법을 턴을 딱 하는 순간 저쪽 오른쪽에서 주 기자님 팬들이 확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 기자님 그 힘 빠진 그 어깨가 다시 한번 어깨가 싹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 아 그래요? 네. 시나리오에도 들어가 있나요? 있어요. 거기 마지막 엔딩 장면이었는데. 네. 아니 저 그날하고 또 제 재판 제가 국민참여재판했는데 그때 이제 황동국 감독하고 유승환 감독하고 매일 오셨어요. 근데 되게 영화적이었다고 되게 재밌다고 재밌어 했어요. 재밌었죠. 네.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근데 그날 정리하실 시간이랍니다. 그날 뭐요? 그날 마지막 얘기하세요. 그날 한 새벽 1시 정도 끝났잖아요. 네, 한두 시 끝났죠. 네, 한두 시 끝나고. 근데 저는 그때 국민참여재판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왜 미국 영화 보면은 다 국민참여 재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판사 검사가 너무너무 멋있게 막 얘기를 막 대사를 막 치잖아요. 네, 배심원들이 막 움직이고 그러죠. 움직이고 네. 막 올리고 막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완전히 진짜 개판입니까? 와 변호사님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사투리 쓰고 막 어버버버하고. 네? 그때 박주민 잘했어. 그때 와. 김용민도 잘하고. 야. 아무튼 뒷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는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 준비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3월 말 개봉 예정인 주진우 감독님의 데뷔작 3월에 촛불 얘기를 해야 되지 또 않을까요? 그날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줄 어떻게 알았어.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마스크 사려고 난린데 정부는 마구 뿌리고 있었다. 대문짝만하게. 아니 정부가 마스크를 이렇게 무상 지급한다니까 사람들이 집어갑니다. 집어가는 사람들이 좀 잘못이지 주는 게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같은 면 알립니다라는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본지 구독료 자동 이체하세요. 마스크 세트를 드립니다. 아이고 조선일보 이게 뭘 어쩌자는 거예요. 내가 조선일보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 죽겠어. 속상해서 그래. 내가 이명박 대통령 고만 얘기하고 조선일보 얘기해야 되는데 속상해서 그래요. 저는 한마음에 가슴앓이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